안녕하세요. 채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콜린 캠벨과 하워드 제이콥슨이 함께 쓴 당신이 병들은 이유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인류의 이상적인 식단. 우리가 의료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 획기적인 미래의 청사진은 항상 10년 뒤의 이야기이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10년 후의 이야기가 된다. 유전자 연구는 악몽 같은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엄마가 딸의 유방을 미리 절제하게 만드는 비극적 오해를 불러오기도 한다. 일부 유전학자들이 딸의 혈액을 채취해 DNA 검사를 한 후 미래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잔뜩 겁을 주기 때문이다. 모두 우울한 소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획기적인 의학의 발전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50년간 나와 다른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준다.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훨씬 중요한 것은 유전자나 주변 환경에 숨어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들이 가장 비싼 처방약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수술보다 더 극적으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암,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뇌졸중, 황반변성, 편두통, 발기부전, 관절염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짧은 목록에 불과하다. 건강하게 먹는 것은 언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다. 건강한 식단은 많은 질병을 물리친다. 정리하자면 먹는 것을 바꾸면 당신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강한 음식은 맛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인류의 건강을 위한 기적의 식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맛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고맙게도 진화는 인류가 건강을 지키는 음식을 찾아내고 즐기도록 설정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가 먹던 음식들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다음과 같다. 가능한 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을 그대로 섭취하라. 다양한 채소, 과일, 열을 가하지 않은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먹어라. 가공식품과 동물성 식품은 피하라. 소금, 기름, 설탕을 첨가하는 것을 멀리하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80%는 탄수화물, 10%는 지방, 나머지 10%는 단백질에서 얻는 것을 목표로 하라. 나는 이런 식단을 자연식물식 식단, 때론 자연식물식 생활습관이라고 한다. 자연식물식이 약이라면 어떤 제약회사가 자연식물식 식단의 모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약회사는 유뉴트리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약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발표한다. 환경 요인으로 발생하는 암을 포함하여 모든 암의 95%를 예방한다. 거의 모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한다. 심각하게 진행된 심장질환까지 회복시킨다.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고 회복시킨다. 효과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한 3일 후에도 인슐린을 계속 사용한다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혹시 이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한가? 물론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상적인 체중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편두통, 여드름, 감기 및 독감, 만성 통증, 소화불량이 사라진다. 에너지가 넘친다. 발기부전이 사라진다. 아마 이것만으로도 이 약은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어쩌면 회복시킬 수도 있다. 지하수 오염이 감소한다. 산림 파괴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공장식 축산이 사라진다.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실조와 혼란이 감소한다. 자연식물식 식단은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 이것보다 더 건강한 다른 어떤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고 이 식단은 현재 우리에게 닥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가장 건강한 식단일 뿐만 아니라 약물, 수술, 비타민 및 허브 영양제, 유전자 조작 등 그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한다. 만약 이 식단을 하나의 약으로 만들 수 있다면 개발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식단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본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대중매체는 광고하지 않으며 어떤 보험에서도 치료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약이 아닐 뿐더러 그 누구도 이것을 이용하여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은 절반의 진실, 확인되지 않은 주장, 명백한 거짓말에 완전히 묻혔다. 진실을 무시하고 폄하하고 감추고자 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들의 일치된 노력이 지금까지 통한 것이다.
자연식물식은 왜 효과적인가?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자연식물식 식단의 효과를 연구했다. 전적으로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이 식단의 효과는 확실하다. 그렇다면 왜 이 식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식사일까? 생화학 지식에 근거해 보면 바로 항산화 효과 때문이다. 산화는 원자와 분자들이 또 다른 원자와 분자들과 접촉하면서 전자를 잃는 과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화학 반응 중 하나이다. 사과를 자르면 사과 단면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색깔이 변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산화작용이다. 산화는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난다. 우리 몸은 산화작용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또한 산화작용은 몸 안에 들어오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조절 불가능한 과도한 산화는 사과가 썩는 것처럼 인간의 건강과 수명을 깎아먹는다.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자유라디칼은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일으키며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 고단백 식사는 조직 손상을 촉진하는 자유라디칼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연식물식 식단은 사실상 고단백 식사가 불가능하다. 하루 종일 콩류와 견과류를 먹는다고 해도 단백질에서 취할 수 있는 칼로리는 총 칼로리의 12에서 15%도 넘기 힘들다.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동안 자유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매우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 물질들이 자유라디칼에 결합하거나 중화함으로써 산화로 인한 손상을 방지한다. 이것이 바로 잘 알려져 있는 항산화 물질이다. 인간과 포유동물이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식물의 항산화 물질까지 먹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의 항산화 물질은 식물을 보호하는 것처럼 사람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춘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앞서 말한 우리 인체에 유용한 산화 과정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단지 과도한 산화로 발생한 유해물질만 중화할 뿐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주요 식품 공급원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항산화 물질을 얻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가정해도 좋다. 그런데 동물성 식품과 가공식품을 주로 섭취하면서부터 우리 몸은 산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과도한 산화를 촉진하고 우리는 더 이상 산화 손상을 방지하고 중화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 식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이론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식물식이 왜 효과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채식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